미 국가안보국이 이메일 감시에 이어 우편물도 검열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고공행진을 계속하던 미국의 실업률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포괄 이민개혁법이 시행되면 국경을 통한 밀입국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빈집털이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인들은 취업 가능성이 대학 선택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답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 국가안보국의 전화, 이메일 감시 파문에 이어 우편물도 비밀리에 검열을 해온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무려 1,600억 건의 우편물을 감시했다고 합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미 국가안보국, 미 우정국은 우편물 통제 추적 프로그램인 MICTP와 메일 커버 프로그램인 MCP 두 개의 우편물 검열 시스템을 이용해 대규모 우편물 검열을 진행해 왔습니다. 신문은 우정국이 검열 시스템을 통해 작년 한 해 미국 내에서 처리된 약 1,600억 통의 우편물 봉투를 전량 컴퓨터로 촬영해 보관 중이라며 전 세계가 주시하는 미 국가안보국의 정보 수집 활동이 시민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이뤄져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편물 검열은 지난 2001년 말 2명의 우정국 직원을 포함한 5명이 숨진 탄저균 우편물 테러 사건 이후 시행됐고, 지난달 미 연방수사국 FBI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에게 배달된 우편물에 독극물 리신이 발견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부에 알려졌습니다. 검열 시스템은 우정국 직원이 사법당국의 요청에 따라 편지나 소포를 배달하기 전에 거표지에 있는 이름, 주소, 발신지 등의 정보를 기록해 사법당국에 넘기는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이에 대해 보안 전문가들과 일반 시민들은 이 같은 우편 검열 조치를 사생활 침해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사법기관 관계자들은 우편물에 대한 검열 시스템이 부패 공무원의 혐의를 밝혀내거나 마약 밀수업자, 메디케어 사기범을 추적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이용됐다며 우편물 검열은 정부의 보물창고라고 주장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미국의 실업률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첫 취임 이후 8% 이상의 고공행진을 지속하다가 올해부터 실업률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새로운 일자리도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금원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미국에서 새 일자리가 20만 개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노동부는 지난달 비농업 부분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19만 5천 개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부문별로는 공공 부분에서 7천 개가 줄었으나 민간 부분에서 무려 20만 2천 개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간 부분 가운데서는 소매업에서 3만 7,100개나 늘어난 것을 비롯해 제조업 6천 개, 건설업 1만 3천 개, 자동차 생산업 5,100개 등 모두 신규 고용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실업률은 전달과 같은 7.6%로 지난 4월보다는 0.1%포인트 높았지만 최근 4년 만에 최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 들어 세금 인상과 연방정부의 지출 삭감 등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은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연방준비제도가 경기 부양을 위한 양적 완화 조치를 조기에 종료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최근 3개월 새 일자리가 월 평균 19만 6,333개 늘어난 것으로 집계돼 이런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고용 안전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새 일자리 수인 20만 개에 육박했기 때문입니다. KBN 뉴스 금원기입니다. 미국의 골칫거리는 불법 이민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끊임없이 불법 이민자들이 양산되는 것일까요? 이민법 개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포괄 이민개혁 법안이 시행되면 국경을 통한 밀입국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연방의회 예산국은 어제 보고서에서 지난달 말 연방 상원을 통과한 포괄 이민개혁법안이 하원에서도 통과된다면 국경을 통한 불법 입국이 33에서 50%까지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민개혁 8인위원회가 처음 선보인 법안은 1,100만 불법 체류자들에게 시민권 취득의 기회를 줘 이들을 양성화하고 대신 불법 입국을 줄이기 위해 3,500명의 세관과 국경 순찰 요원을 증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국경 경비를 최우선으로 하는 공화당의 요구에 따라 380억 달러를 투입해 국경 인력을 4만 명으로 강화하고 무인 정찰기, 감시 레이더 등 첨단 장비를 대거 보강한다는 그들의 개정안이 결국 수용됐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불법 입국 자체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연방의회 예산국의 보고서 내용입니다. 보고서는 또 포괄 이민개혁이 성사되면 960만 명의 인구가 증가할 것이며 이는 노동력 증가와 세수입 증가로 이어져 앞으로 10년간 1,350억 달러의 연방정부 적자 감축을 이끌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망들은 상원이 통과시킨 법안이 하원에서도 원안대로 가결 처리된다는 전제하에 나온 것이며 현재 하원은 이민개혁 법안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먹자골목의 블록파티가 내년에는 단오축제로 더 풍성하게 열릴 전망입니다. 타민족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다양성 속에서 동질감을 찾아 화합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머레이힐 먹자골목 상인번영회는 어제 내년 6월 단오축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5일 플러싱 먹자골목에서 제1회 아시안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던 먹자골목 상인번영회 김영환 회장은 지난달 열린 먹자골목 블록파티에 한인뿐 아니라 중국계와 인도계 주민들의 호응이 뜨거웠다며 한인만이 아닌 아시안의 축제로 한인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음력 5월 5일이 단오인 만큼 축제 기간과도 비슷해 내년 먹자골목 축제는 단오를 기념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퀸즈 한인회와 먹자골목 상인번영회는 퍼밋 신청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만큼 내년 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부터 행정적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한편 김 회장에 따르면 지난달 축제 때 거둔 순이익은 총 6,646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빈집털이가 벌써부터 기승인데요. 문단속을 철저히 해도 소용이 없어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는 7월이 되자 빈집을 노리는 절도범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실제 강절도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바로 여름 휴가철로 전국적으로 매 10초마다 한 건꼴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 불황으로 이른바 생계형 절도가 이번 휴가 시즌에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고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방범 의식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경찰 당국은 절도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집안 잠금 장치를 철저히 점검하는 것은 물론 가급적 경보 장치를 설치하고 외출 시에는 불을 켜놓거나 TV 등을 틀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빈집털이범들 사이에 한인 등 아시안 주민들이 집안에 현찰과 귀중품을 많이 보관한다는 인식이 확산돼 있어 빈집털이의 주 타깃이 되고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입니다. 여행을 떠날 때는 자동차를 집 앞 드라이브웨이에 주차시키고 친구나 가족들을 통해 주차 위치를 정규적으로 바꿔주는 것이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경찰은 덧붙였습니다. 실내 금연이 확산되자 건물 밖에서 흡연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병원이나 양로원 등 의료시설에 들어설 때 담배 구름 사이를 뚫고 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에게는 치명적이고 보호자 역시 불쾌합니다. 앞으로는 의료시설 출입구 인근에서 흡연이 금지됩니다.
앞으로 뉴욕주 내 병원과 양로원 등 의료시설과 출입구 인근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될 전망입니다. 뉴욕주 상하 양원이 지난달 만장일치로 관련법을 승인함에 따라 주지사 서명만을 남겨놓았습니다. 주 상원에서는 잭 마틴스 의원이, 주 하원에서는 앨런 제프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일명 의료시설 구역 내 금연법은 모든 의료시설 내에서는 물론 출입구에서 15피트 이내 공간 내 금연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마틴스 주 상원 의원은 병원이나 양로원 등의 의료시설은 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되찾으려 환자들이 찾는 곳인데 흡연자들로 인해 오히려 건강이 악화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법안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미 동부 폐협의회 제프 세일러 대표는 이 같은 법안에 대해 환영하며 주의회의 현명한 판단에 격려를 보냈습니다. 지난달 주의회를 전격 통과한 관련법은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 사무실로 전달돼 서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주지사 서명을 받으면 90일 후 정식 발효됩니다. 대학 선택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학교의 랭킹, 순위, 평판, 학비, 그리고 취업 등 다양한데요. 최근 미국인들에게는 취업 가능성이 대학 선택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떠올랐습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5월 28일과 29일 이틀간 18세 이상 성인 1,012명을 무작위 선정해 대학 선정의 기준을 조사했습니다. 결과 미국인들은 졸업 후 취업률을 대학 선정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 꼽았습니다. 졸업 후 취업률을 우선 고려 기준으로 꼽은 비율은 41%, 대학 학비가 대학 선택의 중요한 요소라고 답한 비율은 37%, 다음은 졸업률이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졸업생들의 일자리 성공률은 부유층일수록 더욱 중요한 대학 선택의 기준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학비가 비쌀수록 교육의 질이 높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45%는 동의하지 않았으나 반면 23%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연간 학비에 대해서는 $10,000 이상 20,000달러 미만이라고 답한 비율이 36%로 가장 많았고 $5,000 이상 $10,000 미만이 15%, $20,000 이상 $30,000 미만은 10%, $30,000 이상은 5%, 그리고 전액 무상은 2%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